성서공동체 FM 기획 시리즈 5부작 마을과 자치, 대구 지역 주민자치 리포트. 335 모여 동네 쓰레기를 줍고 마을에 아이들을 불러 모아 함께 공부하고 놀았습니다. 동네 공터에서 이웃들과 마을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을의 중요한 문제를 두고 머리를 맞대기도 했습니다. 통반장님들이 아닌 바로 이 평범한 마을 주민들이, 지금까지는 행정의 동원 대상이었던 주민들이 이제는 직접 나서서 마을을 가꾸고 지역을 바꾸고 있습니다. 성서공동체 FM 기획 시리즈 5부작 마을과 자치, 대구 지역 주민자치 리포트는 이렇게 마을 속에서 성장한 주민자치의 현재를 들여다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7월 26일 첫 방송에 이어서 두 번째 방송인 오늘은요, 이 커뮤니티 마을 장터, 대구 마을 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언니, 무당 5,000원. 예. 이거 한 번도 안 입어보시다. 같이 하면 되지 뭐. 5,000원. 아이고. 5,000원. 예, 예. 아하, 이거 덤이다, 덤. 자, 하나 우리 빨래 건조기 한 번 더 갈게요. 51번. 저요. 축하드려요. 세상에. 축하드립니다. 얼마였지? 요건 언니 5,000원. 종이가방 한 개 드릴까요? 응. 다 챙겨야지. 여기 들어가나? 요거 더 큰 거 줄까요? 요거면 돼. 언니 요거 좀 서비스 줄게요. 네, 물건값을 흥정하는 소리, 그리고 서비스로 챙겨주는 덤까지요. 여러분 익숙한 소리들이죠. 저희가 직접 대구 마을 와락장터를 찾아가서 담아온 소리인데요. 오늘은 이 대구 마을 와락과 함께 해오신 대구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마을 지원팀 여선정 연구원님을 모시고 대구 마을 와락의 시작과 진행 과정, 그리고 마을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앞으로의 과제까지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들어본 목소리, 이 소리들이요, 되게 신명나거든요. 네. 대구 마을 와락은 대구시에서 주최를 하고 대구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주민들이 그 필요로 하는 욕구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주민 3명 이상이 모인 모임이나 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사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네.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공부하고 학습하는 모임인 배우자 모임하고 네. 이제 만나자 해보자 사업 등의 이제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성장 지원 사업이 있고요. 네네. 마을의 모델을 발굴하고 네트워크 활동을 만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 사업의 하나가 대구 마을 와락이거든요. 그래서 네. 모델 및 네트워크 사업 중에서 대구 마을 와락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좀 자세하게 알게 됐는데요. 그럼 이런 마을 지원팀에서 지원하는 대구 마을 와락 장터를 소개를 해 주셔야겠네요. 네. 대구 마을 와락은 그 마을의 공동 공간인 공원 같은 것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네. 이 와락이 주민들의 소통하고 나누고 하는 장소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처음부터 저희가 만들어졌던 계기가 되었던 거죠. 네네. 마을을 함께 공유하는 공간에서 네네, 우리가 맞습니다. 장터를 여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공동체 활동이라는 게 그 작은 소모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건데 이걸 밖으로 바깥 공간에서 나와서 소모임이 아니라 이 공간을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모임으로 가자고 만들어진 게 와락장터입니다. 각자의 소모임들이 모여서 이 와락에서 또 함께 놀 수 네네,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럼 그렇게 시작을 하셨고, 그럼 준비 과정은 어떤 준비 과정이 있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은 2019년도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작은 그 사업 하나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5월 달에 이제 대구시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5월 달에 자원조사를 했고요. 마을 전체, 대구시 전체에 289개 정도가 되는 장터하고 마켓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원조사를 통해서 가능성 있는 장터들하고 저희가 심층 면담을 하고 대구 마을 와락이 곧 이제 오픈될 텐데 참여해달라고 이제 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에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대구만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브랜드 전국 공모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탄생된 대구 마을 와락이라는 이 브랜드를 6월달에 저희가 이제 그 로고와 시그니처를 만들면서 이미지 브랜딩을 거쳐서 저희가 기자재까지 제작해서 거기에다 다 도입을 했죠. 그래서 네. 7월달에 저희가 8개 구군을 대상으로 해서 12개소를 모집을 했고 그 중에 이제 그 7개 구군이 다 이제 선정이 됐었어요. 네네. 그래서 9월 4일 날 첫 발대식을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네, 대구 마을 와락. 예. 네, 뭔가 뜻이 어떻게 락자가 뭐 즐거울 낙자고요. 맞죠? 네. 네네. 그리고 이 대구 마을 와락은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슬로건이 네. 대구 마을 와락 껴안다 요 내용으로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었어요. 그냥 껴안는 게 아니라 와락 껴안는 네, 거였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슬로건을 또 다시 하나 붙였던 게 나와락, 모여락, 즐겨락 이렇게 해서 대구 마을 와락의 전체 슬로건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대구 마을 장터 와락에 대해서 준비 과정을 저희가 들었는데요. 처음에 와락 장터 이야기를 들었을 땐 사실 요즘 마트도 좀 많고요. 네, 맞습니다. 주민들이 그냥 가면 되지 굳이 왜 장터를 열고 모이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예. 뭐 귀찮기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숙세미 장터 김주란 대표님께 장터를 열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저희는 첫 시작이 일단 저희 인근에는 예쁜 나무늘보 공원이랑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항상 그 3, 4시가 되면 엄마 아이들이 삼삼오오 나와서 한 50여 명 정도 놀고 있는 게 항상 눈에 보였거든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제는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정말 다 개인주의고 그 자기 아이들 자기밖에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장터를 열면은 저는 계속 그냥 다녀봐요. 그냥 이렇게 주위를 계속 둘러보면 새롭게 만난 사람들 잘 지냈나 인사하고 지낼 수 있는 관계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집에서 못 지내고 있다가 전화 통화만이 다였다가 그러니까 한동안 못 만났는데 애가 이만큼 컸네. 서로 안부 전할 수 있는 그런 주민의 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와락장이 있었으면 좋겠고 일단은 아나바다 장터가 많이 활성화돼서 일단 나눌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일단 나와서 보고 솔직히 아이들 요새 하나둘 키우는데 그러니까 뭐 아이들 물품이라든지 책이라든지 기부나 아니면 그냥 돌려읽기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같이 만나고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캐리어 끌고 진짜 335 나오는 거 보면 애들 진짜 주머니 돈 그 100원 200원 주머니 넣는 거 보면 너무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그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경제관념도 심어주고 애들한테. 네, 정말 맞아요. 이 사실 소통을 나누는 모임이나 활동은 많이 있잖아요. 이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 말이에요. 여선정 연구원님, 이런 와락 사업에서 장터의 형태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좀 전에 그 김주란 대표님도 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거의 소통이 단절된 사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계급화되고 가족 이기주의도 아까 얘기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전체 생활이 아파트 생활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소통의 부재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대구에서는 아나바다 장터로서는 10년 정도 된 유라 아나바다가 있습니다. 안심에. 네. 그 아나바다가 10년을 유지하게 됐던 거는 이 지역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네. 닫혀있던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서로 함께 보면서 얼굴 마주 보면서 인사하고 얘기하는 게 과연 이게 우리만 자기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열린 장터 안에서 만나고 소통하는 그런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기부하는 게 이제는 점점 더 번져나가고 있어요. 와락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이거를 유라 아나바다에서 시작이 됐던 거를 그러면 우리 대구만의 장점을 가지고 이걸 특장점으로 해서 대구 마을 와락이라는 장터 안으로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대구시로 확장해보자. 네네. 이 얘기가 가장 컸었습니다.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요. 이 닫혀 있는 문을 열고 나와 이 열린 장터에서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인사하고 이야기하는 곳, 뭐 이런 말씀이 네, 참 공감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각 장터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해요. 이 우당탕탕 놀이터 대표 서경심님, 낙동장터 대표 이종태님, 그리고 참여자분들의 말씀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예. 저희 우당탕탕 놀이터 자체가
제일 처음 컨셉도 아이들 엄마 운영진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즐거운 장터를 만들자라는 게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운영진에 넣었었고 같이 워크숍을 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장터를 만들자고 해서 의견도 반영을 했고 이제 거의 대부분이 전문셀러가 한 명도 없거든요. 다 마을 주민들이 준비하고 지금 어렵고 좀 미숙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만들면서 서로 즐기는 과정 이런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요번에 이거 와락 장터를 열면서 이제 저희도 이제 고민이 많았지 뭐 어떤 걸 내놓을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런 걸 했어요. 요새 뭐 아파트에 가 보면은 뭐 오일장, 뭐 목요장 그래갖고 막 가면은 양말 같은 거 싼 것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싹 끌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 안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장구도 나오고 녹거럭도 나오고 저희는 저거는 이제 좀 이따가 경매로 우리 동네 어르신들 할머님들이 많아서 그 구석구석이 안 끄집어내는 거라요. 집 이사하거나 할 때는 자식들이나 한 차 그냥 갖다 버리는데 그때 소중한 것들이 다 딸려 나가는 게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또 이거 나온 물건들이 단순히 돈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고 내가 시집 올 때 해갖고 왔던 거다. 우리 첫째 아들이 결혼할 때 내가 입은 한복이다.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암동에 사는 송영희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무궁에 삼배 행주를 또 떠서 왔어요. 이게 나이롱 이렇게 쓰는 거는 썩지를 않잖아. 이거는 무궁이기 때문에 행주를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이리 와서 여러분들 이런 행주도 쓰고 이러라고 그래 나오기에는 또 좋아요. 또 조금 보람도 느끼는 것 같아요. 집에 나이 많이 있는 것보다 서로 대화도 하고 그래가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유준상입니다. 저는 이게 팝콘하고 달고나 팔고 있는데 이거 쿠키는 아는 이모가 대신 팔아달라 해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같이 용돈 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용돈 벌어가지고 막 외식도 하고 그래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베트남이 한국에서 왔었는데요. 레베탐이라고 합니다. 판매하는 거는 그 과일, 음료수, 냉커피 우리나라에서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와서 뭐 사람도 보고서 한국 문화나 베트남 문화 어떻게 차이 많이 난지 음식도 우리나라에서 음식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맛도 보여주고 일단은 처음 하니까 조금 뭐 걱정도 하는데요. 재미있습니다. 일단은 재밌어요. 네, 일단은 재밌습니다 하셨어요. 아니, 우리 함께 들으니까 절로 웃음이 막 꺼내피죠. 네. 어린 아이부터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 타국에서 한국으로 온 이주민의 목소리까지 한 자리에 함께 모이기엔 사실 어렵죠. 쉬운 조합은 아니에요. 그런데 판매하고 계신 물품도 참 다양하고 그 물품 안에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와락장터의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는데요. 대체 어떤 곳이죠? 이 와락장터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네, 그 와락장터는 일단 과한 소비와 생산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고요. 네. 그거를 줄여보자 해서 그거는 일단 이게 개인의 생활에 변화가 없이는 절대 힘든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많이 버려지는 쓰레기를 일단 줄이는 거 그게 이제 아나바다 장터로 네네. 이제 되는 거고요. 네. 경력 단절 여성들이 꽤 많아요. 네, 그 핸드메이드나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능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네. 가게를 갖고 운영하시기 힘드니까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네. 부스를 그냥 드리니까 네. 가서 직접 판매를 하시고 수입도 네. 되지만 자기가 경력이 단절됐다는 그 우울했던 그 마음도 치유가 되는 과정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네. 돈도 생기고 힐링도 되는 그렇죠. 치유도 네. 되는. 네, 그렇죠. 이제 네. 같이 오신 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 이러한 변화를 갖다가 네. 그 실현해보는 네. 하나의 장으로 만드는 것들이 그러네요. 사실은 되게 이 와락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에 관련해서 경제 개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장터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네요. 경제 개념까지 네네. 네, 함께 모든 것을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서 좀 중요시하는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주민들의 참여가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는 이제 장터를 운영하는 데에서는 그냥 일반 플리마켓 같은 경우는 방문객들이 많이 와서 많이 팔아서 많은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겠지만 네. 저희 와락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 장터를 즐기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와서 그렇죠. 즐기는 사람들이 걸로요. 많이 네. 오는 것보다 네. 일단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더 초점을 두고 네네.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사람들이 방문해서 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고 네.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를 중요시하는 그렇죠. 오는 사람이 대구 와락이에요. 네. 네네. 오는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네. 아니라 참여하는 주민이 많아야 한다. 낙동장터 같은 경우가 대구시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타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힘들잖아요. 근데 네. 그날 장터에 나오신 분들은 다 마을 주민들이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네네. 물건을 들고 나와서 파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와서 그냥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악을 틀어드렸더니 거기서 앞에서 춤을 추시면서 막 즐겁게 술도 한 잔 안 드셨는데 너무 재밌게 노시는 거예요. 일종의 마을회관에서 뭔가 잔치를 네네, 그렇죠. 네, 그거를 보면서 이 와락은 이렇게 하는 게 참 맞구나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네요.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구 와락의 또 한 단면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요. 주민 참여가 정말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주민이 직접 만드는 장터를 기다리는 주민이 많다고 저희도 들었어요. 그 덕분에 19년부터 21년 올해까지 이 매년 몇 회까지 하셨나요? 30회 이상 하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94회 정도 지금. 94회 정도. 대단하네요. 저희가 이참에 이제 본본 플리마켓 배지숙 대표, 배지숙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가 1층에 경로당에 있는데 한 1년 정도는 셀러들의 물건을 판매해 주시고 이제 구매해 주시려고 왔다 갔다 이제 구경도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농산물 인근에 있는 데서 뭐 참기름이라든지 뭐 그런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도 판매하는 거 참여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봉사단이 형성이 됐어요. 당일 현장에서 뭐 가게 주인도 아니지만은 뭐 주변 분들한테 미역 사세요, 뭐 참기름 사세요 이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프리마켓 당일 이제 하루 종일 하고 있는 뭐 무료 체험이라든지 재밌는 행사에 이제 참여하시기도 하면서 같이 동참하고 활용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지나가면 어떻게 하면 이 프리마켓 참여하실 수 있는지 설명도 해주시고 뭐 홍보 대사가 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와락 사업을 하면서 이건 운영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취지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새 물건을 파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나아가서 이 환경적인 책임도 져야 된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도 사실은 마을센터에 있는 교육들을 통해서 조금 더 제가 사명감을 갖게 됐거든요. 변화하는 것도 저희가 좀 배워야 되기도 하고 그게 실적으로 우리 마을 그리고 도시 좀 이제 영향이 갈 수 있으니까 저희가 좀 더 책임감 갖고 해야 된다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요. 네, 이렇게 봉사단을 만든 경로당의 어르신들처럼 와락 장터 구경 오셨다가 참여자가 된 분들의 이야기가 더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뭐 방금 말했던 그 홍보원 플리마켓의 그 경로당 어르신들은 네. 진짜로 구경 오셨다가 만들어진 봉사단이 그러게요. 조직이 된 거고요. 네, 이게 가능한가 싶어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쑥세미 장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 쑥세미라는 동네가 굉장히 그 동구의 끝자락에 있어요. 네. 수천동이라고 하는데 네네. 거기서는 이제 그 새로운 그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그 왕래를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상가 번영해서 쑥세미 장터를 한다고 했을 때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네. 그 기자재부터 시작해서 네. 이벤트 물품까지 해서 한 200만 원 정도에 와, 되는 네. 예산을 지원을 해주셨죠. 그래서 굉장히 선호하시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 참여였고요. 그리고 유라하나바다 같은 경우가 이제 벤치마킹 10년 정도 됐잖아요. 이걸 그렇죠. 벤치마킹에서 태어난 게 바로 혁신하나바다입니다. 그래서 네. 그 혁신하나바다가 처음에는 이제 그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같이 이제 합류해서 했다가 네. 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빠지고 거기에서 같이 활동했던 주 멤버들이 새로운 봉사단을 조직해서 지금까지 5년 이상 운영하고 있죠. 와, 주체가 빠지고도 지속될 수 있었던 다른 봉사단이 계속
있다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공동 주체였지만 거기에서 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빠지고 네. 주민들만 남아서 그러게요. 새롭게 해서 결국엔 주민이 남는다는 거에 제가 포인트를 네, 좀 맞습니다. 잡는 것 같은데 장터 운영자만 아니라 사실 구경 왔다 그냥 판매자가 되는 거고요. 또 모임을 만들어서 그 단체가 참여하게 되고 이게 좀 선순환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점점 마을로 스며드는.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렇다면 사람이 모이고 또 어떠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기준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대구 마을 와락에는 어떤 운영 규칙들이 있을까요? 네네. 저희 그 운영 규칙은 처음 만들어질 때 19년도에 설계할 때 공동 규정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네. 그 현장 장터를 처음에 그 제가 조사를 할 때 만났던 현장 주체들과 회의를 통해서 공동 그 운영 규정을 한 3차례 정도 개정해서 만들었고요. 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플리마켓과 아나바다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들의 핸드메이드 제품하고 아나바다는 항상 50% 이상, 50대 50 정도로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운영 규칙들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기부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의무사항으로 넣어두진 않았습니다. 아, 네네. 그 기부에 대해서 의무사항을 규칙을 두는 게 오히려 그 장터의 운영에 힘들어짐을 또 주는 영향이 돼서 네네. 이거를 그냥 장터를 주최하는 주최 쪽에서 기부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를 하고 그 다른 단체들이 하는 기부를 보고 또 다른 나머지 단체들이 또 기부를 하는 형태로 해서 이게 점차 다 확산이 돼서 지금은 거의 12단체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기부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렇군요.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최소한의 개입으로 시작을 했지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결과를 내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원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개입이 있을 때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하는데요. 숙세미 장터 김주란 대표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작년에는 그거 공원 사용이 여기에서 저희가 장터를 하거든요. 근데 공원 사용이 공원관리공단이랑 대구시랑 동구청이랑 이렇게 협의가 안 돼서 그러니까 장소 섭외가 저는 제 1번이었거든요. 안전하게 장터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 근데 이 장터가 최적이었는데 공원 사용이 힘들어서 작년에 힘들어서 첫 해에 공원을 사용하고는 공원 사용을 안 된다고 하셔서 여기 앞에 상가를 기점으로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파트 이제 공용 공간에도 해보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참여하는 참여율이 거의 50%도 안 되는 거예요. 공원에서 했을 때보다. 그래서 올해는 대구시의 주무관님께서 힘을 써주셔서 공원에 이제 공원관리공단이랑 협의가 잘 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만 저는 그게 제일 큰 숙제였는데 이제 올해 그 숙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운영 중에서에 대한 그런 건 없어요. 네, 들어보니까 역시 그렇네요. 장소가 중요하네요. 어디에서 모이는가에 따라서 주민 참여도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맞습니다. 네, 장소를 비롯해서 다른 어려움들도 있을까요, 여선정 연구원님? 가장 중요한 거는 장소였어요. 네. 저희가 운영할 때 뭐 날씨 관련해가지고 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공원이라는 장소가 가장 안전하고 좀 활용하기가 좋은데 이게 공원법의 상거래, 즉 돈이 오가는 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와락 장터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돈인 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안 된다라는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대구시는 이 그 와락장을 만들기 그 훨씬 전부터 공원과하고 계속 협의를 했고요. 관련해서 대구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공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구시에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해서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면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도와주셔가지고 공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그래서 숙세미 장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다른 그 상업적인 플리마켓들이 들어와서 약간 공원 문제 사용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대구시하고 저희가 얘기해서 이제 해결을 하고 지금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지금 공원 사용이 조금씩 허락되고 있습니다. 네, 공원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게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말씀 중에 코로나
뭐 이런 거는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하셨어요. 네네. 정말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뭐 그 외에 문제점은 또 없었나요? 날씨 괜찮았나요? 날씨가 저희가 이제 밖에서 하는 장터다 보니까 네. 날씨 때문에 굉장히 그 그 날짜 이동이 조금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단체들한테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이제 그 공간 안에서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배제하고 네. 밖에서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터진 코로나 관련해서는 네. 오히려 공간 안이 더 위험한 경우라서 그래요. 오히려 밖에서 하는 이제 장터가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그 설계할 때 이미 그 출입구를 다 봉쇄를 했어요. 네. 앞에 그 코로나 발열 체크하고 할 수 있는 방역 부스 다 설치를 하고 네네.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까지 다 저희가 체크해서 명부까지 작성을 다 하고 네. 이게 안 되면 다시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걸 체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운영을 해서 지금까지 94회까지 왔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와, 매해 30회 이상을 하면서 현재 94회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하셨다고 하니까 좀 뿌듯해지네요. 네. 대구 시민으로서. 처음에는 뜻이 맞는 주민 몇 명이 시작을 했지만 장터를 열고 운영 규칙을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걸 듣다 보니까요. 정말 마을의 소통과 어울림의 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낙동장터를 방문했을 때요. 계명대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었어요. 또 월베레오에서는 경일대 학생들이 네네. 방역 부스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던 것을 봤었는데요. 참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예. 네, 낙동장터의 토피어리 나눔 부스로 참여를 하셨던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과 학과장 정혜준 교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희 과가 제 달성군이랑 한 3년 정도 같이 이제 이 그리고 관학 협력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경관 자원 조사라든지 마을 재생이라든지 도시 재생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왔었고, 그러면 중에 또 이 마을에 축제가 있다고 해서 뭐 물론 저희들이 마을 활성화 위해서 이바지하는 것도 있지만 또 저희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마을 공동체의 활동에 자발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또 거기에서 여러 또 분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교육 과정이라 생각해서 또 즐겁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뭐 이 달성군에서 끝에 있기도 하고 또 주변에 보면 또 원래는 여기가 다 연밭이었는데 이게 또 지난 몇십 년 사이에 또 이런 공장들, 폐자재들 이런 공장들로 많이 바뀌면서 좀 환경이 낙후됐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여기 관심사도 아니었고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되살리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장터를 하신 것 같은데 당장은 아니겠지만 향후 3년, 5년 안에는 무엇보다 주민들이 좀 지속 가능하게 머무르고 또 행복한 마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처음에는 관악 협력으로 마을을 디자인하고 컨설팅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또 준비하는 와락 장터의 참여자로 함께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와락은 주민들의 참여 외에도 좀 다양하게 확장되어 간다라는 모습이 그려지네요. 네네. 지금 낙동장터 같은 경우는 계대에서 그렇게 산학 협력해서 들어왔고요. 저희는 네. 지금 올해 초에 경일대하고 산학 협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일대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들로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저희 단체별로 보면 저희가 민간 기관들하고 협업한 건들하고 협력했던 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35개소 정도가 저희 장터 12개소하고 협력을 했었고요. 올해는 지금 38개소에서 지금 한두 개씩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달서구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가게, 그다음에 건강관리협회들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땅지기 마을기업이 참석했었고 수성구는 수성구 보건소나 수성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같이 협력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또 지원했던 행정복지센터들이 있어요. 앞마당을 내준다거나 주차장을 내준다거나 했던 그런 지역에 있는 지원단체들이 저희들하고 협력하고 있고요. 와락장이
경험하고 난 뒤에 그 독립했던 마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까지 장을 열고 네. 18년도에 문을 닫았던 장이 와락장을 통해서 19년도에 다시 문을 열고 지금은 독립해서 그 장터를 열고 있는데 북구 그 문화 재단에서 네. 이태원 거리에다가 예술 마켓을 열었어요. 작년부터. 아, 네네. 네, 거기에 이 장터 팀들이 다 들어갔죠. 와. 들어가고, 네네. 네, 뭐 그 로컬푸드 장터에도 이 장터 참여했던 분들이 거기에 네. 참여하시면서 굉장히 네네. 바빠지셨어요. 그래서 와락장을 못하시게 되신 거예요. 아, 그렇게 그래서 되셨군요. 올해부터는 독립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야, 와락장터에 참여했다가 독립적으로 마켓을 여는 네, 그렇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모습에 정말 더 대단하다고 생각되네요.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그 단체가 있는가 하면 네. 또 와락에 참여하고 사라진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은 계속 갈 수 없었던 거는 그 안에 그 장터를 열다 보면 같이 전부 다 너무 좋아서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다가 네. 그 장터 안에서의 이제 그 이해관계들이 얽히면서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생겨서 와해된 그 장터를 참여했던 분들이 다시 근데 원래 저희 만나자 사업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장터를 통해서 마을 공동체를 알게 되었고 네. 공동체를 맛보면 발을 뺄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 매력이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매력에 빠져서 다시 이제 그 다른 팀을 구성해서 만나자 사업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네. 또 한 예는 어떤 예가 있냐면 행복플리마켓 같은 경우 아예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복플리마켓 같은 경우는 네. 수성구에서 자기네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네. 이 와락에 참여하면서 네. 나는 내가 사는 동네에서 너무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그 대표님이 그 수성구 지역에 사는 그 팀원한테 이 행복플리마켓을 한번 해보라고 하시면서 네. 넘기고 본인은 자기가 사는 동네에 가서 다시 다시. 마켓을 하나 여셨어요. 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 단계가 성장되어 왔던 성장, 확장. 네네 그 단계가 있었죠. 네. 그러네요. 아, 정말 그 매력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네, 그렇습니다. 말을 지금 실감하고 있는데요. 19년부터 21년도 지금까지 이 대구 마을 와락을 모두 지켜보면서 정말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근데 3년의 시간을 거쳐서 지금의 와락을 평가해 보신다면요? 예, 그 와락장뿐만 아니라 작은 공동체 안에서의 작은 문제들이 하나씩 생기긴 한데 그 네. 안에서의 자기들의 욕구가 부딪히긴 하지만 네. 결국에는 이게 어느 정도의 합일점을 찾고 그것이 다시 이제 연결돼서 지속하고 나가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그 단계들을 보면서 해보자, 그냥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왔던 게 해보니까 재밌다. 그러면 우리 이거 말고 다른 것도 해볼까?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교육을 어떻게 신청하느냐. 네네. 우리한테 와서 직접 교육도 해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욕구들을 계속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 과정이 생긴다는 거는 공동체에 대해서 몰랐지만 일단은 네. 한번 발을 담겨보고 함께 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맛본 분들은 네. 이걸 계속 뭔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굉장하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나중엔 이게 마을 공동체 마을 안에서 지금은 이제 지역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마을 공동체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하죠. 맞아요. 네. 뭐, 여태 이렇게 보면요. 그 3년간 참여한 단체, 뭐 그 이후 또 축제로 되면서 뭐 이렇게 지원들도 하고 그런 게 있나요? 3년 지난 그 단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기로 네. 마을 센터에서 진입해서 3년 정도 되고 나면 네. 그다음부터는 그 마을 안에서 하는 축제라든가 이런 걸 네. 할 때 저희 와락장 이름으로 할 경우에는 네. 기자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올해부터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의 위탁 사업으로 정식으로 넘어왔어요. 네. 그전에 이제 시범 운영이었죠. 네네. 그래서 올해부터 해서 3년 정도 하고 나면 그 뒤에 이제 지원은 아마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이 그 참여
가 끊기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죠. 이어질 수 있도록 네네.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네. 일단은 만나서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 장터에 참여하신 분들은 계속 더 확장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것 그렇죠.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지원을 계속 고민하고 계신다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계속 지원해서 네. 마락장터가 지금은 141개 동으로 늘었는데 네. 141개소가 만들어지면 제일 좋겠죠. 그러네요. 네, 저희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개인과 이 마을이 모두 큰 변화를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와락장터를 통해서 달라진 점들, 우리 대구 화원의 예술마켓 소쿠리 김순옥 대표님과 본본마켓의 배지숙 대표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약간 화원이라 하면 젊은 사람이 조금 빠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다시 만나서 서로 교류하는 그런 문화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정말 때묻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서 함께 지켜나갈 거예요. 이 문화를 만들어 갈 거고 다음엔 또 봉사자들이 다른 분들이 많이 또 모이겠죠. 하원읍 주민 전체가 회원으로 단원으로 같이 함께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와락 사업을 하면서 마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오히려 밖에 다른 구에 있거나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저희 집을 좀 못 챙기거나 제 주변을 못 돌봤다면 마을로 와락장터 덕분에 이제 본본 프리마켓이라는 타이틀로 마을에서 활동을 하게 되니까 우선 제가 너무 편한 거예요. 로컬의 의미처럼 그냥 이동 시간도 줄고 우리 가족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진짜 제가 즐거운 마켓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와락 껴안다 하면서 와락 장터에 대한 홍보물을 본 적이 있는데요. 아마 한 2년 전에는 그게 별로 안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와락 마을을 안을 수 있을 것 같고 내 이웃을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는 진짜 더 너무 좋은 활동들을 이어가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분들 와락장터 안 했으면 어쩔 거예요. 너무 막 이렇게 감격에 겨워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네. 본인이 즐거워서 하니까 와락 껴안고 이 이웃을 사랑하고 보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막 벅차거든요. 그렇죠. 네네. 이게 마을에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선정 연구원님 이 앞으로 계획이 더 궁금해져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네, 내년에는 온라인으로 해서 저희가 나눔 장터 형태로 플랫폼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온라인까지 확장하신다고요? 네네네. 네. 왜냐하면 쉽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네. 이게 직접 운반하기 힘든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당근마켓이 사실은 전국구잖아요. 특히 주체가 또 서울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주최하는 거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대구에서 할 수 있는 대구 마을 와락 장점을 네. 살려서 네. 그런 온라인 마켓을 한번 시범 운영해 볼까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기자재 보관하고 운반하는 거를 지금 한 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자재 수급이 수요나 욕구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기자재 보관하는 장소나 운반 업체를 한 2개 정도에서 3개 정도를 더 추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 장소랑 이런 것들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네. 올해는 이제 10월 달에 10월 16일 날 공동 개장을 하게 됩니다. 네네. 12개 장터에서 보통 한 5개에서 6개 정도의 부스를 참여를 하면서 해서 지금 합동장터를 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게 이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하지 싶습니다. 네, 10월 16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와락장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실 거거든요. 어떻게 참여해야 되나요?
와락장터는 그 마을 공동체, 대구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검색을 하시면 그 홈페이지에 전화번호를 주시고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되고요. 네. 언제든지 받고 있고요. 전화를 받으면 제가 필요하다면 직접 가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와락을 지원하고 있는 커뮤니티 디자인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4명의 디자인단들이 움직여서 신규 장터 컨설팅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의를 주시면 바로바로 연결을 해드리고요. 장터 참여자들은 그 저희가 블로그가 있습니다. 대구 마을 와락 네이버 블로그를 검색하시면 대구 마을 와락 네이버 블로그요. 네네. 네. 거기에 운영 일정표 아래 공지사항에 보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돼요. 참여 신청을 하고 싶다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아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이 본사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이 대구 마을 와락이 주민들의 소통과 만남이 좀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함께 가져봅니다. 더 말씀 나누고 싶지만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이렇게 나와서 하면 일단 대구 마을 와락을 홍보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 대구 마을 와락은 사실 정말 장터에 안 와보면 이게 와닿는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장터는 12개소인데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12개소 장터에 관련된 내용은 블로그나 페이스북 대구마을 와락 검색하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일정표 보시고 가까운 곳에 참여를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홍보를 이렇게 성서에 표현해서 해주셔서 저는 감지득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만 들어도 저희도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모실게요. 네. 다음에 또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서공동체 FM 기획 시리즈 5부작 마을과 자치 대구 지역 주민자치 리포트 두 번째 시간 커뮤니티 마을 장터 대구 마을 와락 여러분 어떠셨나요? 대구 마을 와락이 열렸던 3년간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지역마을 공동체 우수 사례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고요. 2021년에는 가치 실현을 위한 마을 자치 공동체 활성화 분야의 우수 사례로 대구 마을 와락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구시는 전국 정부 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1등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모든 성과를 만든 것이 바로 주민들의 참여입니다.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고 마을 안에서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잠잠했던 동네가 떠들썩한 사람들의 목소리로 채워졌습니다. 민들레 꽃씨가 퍼져나가듯 대구 지역 곳곳의 많은 마을에 이런 와락장터가 열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봤어요. 대구 마을 와락장터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자신이 살아가는 동네에서 마을이라는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마을과 자치 대구 지역 주민자치 리포트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